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제가 작년 이때쯤에 STM32F4 따라하기 동영상 강좌를 올렸었는데 한 1년여 만에 다시 새롭게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번에 하게 될 강좌의 이름은 STM32F4를 이용한 자작 드론 개발하기입니다. 지난 강좌가 STM32F4의 기본 기능들을 다루는 튜토리얼 형식의 강좌였다면 이번 강좌는 그 기본 기능들을 이용한 STM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강좌에서는 STM32F4를 메인 MCU로 쓰는 드론의 FCC, Flight Control Computer 혹은 FC라고도 불리는 드론의 두뇌에 해당하는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드론 제작 강좌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보통 상용 FC나 픽소크를 이용한 드론 조립, 그리고 세팅하고 비행하는 강좌가 많은데 제 드론 강좌는 상용 FC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제작한 FC를 사용할 거고 FC의 펌웨어도 직접 개발하는 강좌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강좌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 조립만 하는 강의가 아니고 직접 개발하는 강의라는 소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펌웨어 개발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제 강좌가 APM 같은 드론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면 이 드론 오픈소스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양한 하드웨어랑 다양한 기체 타입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으로 설계된 거라서 소스 코드의 몸집이 엄청 크고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분석이 어렵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오픈소스라서 쉽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워낙 방대한 소스코드 분량을 보고 포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강좌에서는 딱 제 FC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의 소스코드랑 필요한 기능만 구현을 할 거라서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구조로 펌웨어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한 강의 자료랑 그림을 통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낮은 성능의 드론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대학 수준의 강의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수준 높은 드론을 만드는 게 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잘만 따라 하시면 이 영상 말고 제가 인트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거기서 소개한 것처럼 그래도 꽤 괜찮은 비행 성능을 가진 드론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좌를 따라 하시려면 우선 C 언어가 중상급 이상의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이 중상급 이상이라고 하면 뭐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 한번 들은 정도의 수준으로는 따라 하시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중상급 정도 이상 되셔야 되고 그 후에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트메가가 됐든 뭐 STM이 됐든 그 외에 어떤 MCU가 됐던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좀 수준 있는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강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미리 선학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 C 언어랑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다 완벽하게 좀 능수능란하게 다루실 수 있어야지 이 드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확실히 잡고 본 강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엔 앞으로 진행할 강좌에서 사용할 부품들이랑 또 강좌의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부품들이 앞으로 제 드론 강좌에서 사용할 부품들이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ESC가 4개가 필요하고 BLDC 모터가 시계 방향 2개, 반시계 방향 2개 해서 총 4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체의 최종적인 타입은 회전익의 쿼드로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운트는 드론 프레임에 FC를 고정할 때 쓸 건데 보시면 이 까만 부분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드론의 이 모터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물리적인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확실히 이걸 달면 그 센서의 노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리고요. 프로펠러는 역시 시계 방향 2개, 반시계 방향 2개 그래서 총 4개고 5045를 쓸 겁니다.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3셀을 쓸 거고 이 사진은 1500짜리인데 한 1500에서 2200 정도 사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쿨롱이라고 또 돼 있는데
한 30쿨롱 이상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터리 외에도 좀 큰 용량의 배터리가 하나 더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개발하면서 이제 배터리를 계속 연결해 놓고 코드를 작성하고 그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좀 용량 큰, 저 같은 경우는 5200짜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개발할 때 저는 그거를 쓸 거고, 또 이건 이제 송수신기의 모습인데, 우선 제 강좌의 최종 목표는 수동으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고, 그렇다고 자동 비행, 뭐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자동 비행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동 비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수동 비행부터 완전히 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가끔 자동 비행 하신다고 수동 비행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쓰고 개발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자동 비행은 우선 수동 비행이 완전히 완벽하게 된 상태로 그 후에 넘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프레임은 QAV210짜리를 쓸 거고요. 210은 이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 모터 간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210mm, 그래서 21cm가 될 거고요. 텔레메트리 모듈은 무선으로 데이터 송수신할 때 쓸 건데, 이제 드론이랑 PC랑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그래서 드론의 기체 상태, 예를 들면 배터리 전압이라든지 어떤 센서의 값 같은 그런 정보들을 PC로 전달할 때 쓸 거고, 또 PC에서는 드론의 뭐 제어 게인 같은 거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GPS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강좌의 최종 목표는 수동 비행이기 때문에 GPS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든 FC에는 이 GPS도 연결할 수 있게 다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두시면 괜찮겠죠. 그리고 BEC는 배터리를 여기다 연결하면 5V랑 12V, 그리고 이 배터리 전압해서 세 가지 전압을 출력해주는 BEC 모듈입니다. 그래서 ESC를 또 여기다 연결할 거고, FC도 여기에서 나오는 5V 선을 연결할 거고요. 앞에 설명드린 그 구성품들의 모델명이랑 제조사를 정리한 표인데, 우선 프레임은 QAV210짜리를 쓸 거고요. 그리고 모터는 Ready to Sky라는 회사의 MT2204 그리고 2300kV짜리를 쓸 겁니다. 시계 방향 2개, 반시계 방향 2개 이렇게 필요하고요. ESC는 이 리틀 B라는 이름의 30A 그리고 BL 헨리 S 펌웨어가 올라간 ESC를 쓸 거고요. 전압은 2에서 6셀 사이의 입력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BEC는 마텍이라는 회사의 PDB를 쓸 거고요. 입력 전압은 3에서 4셀이고 출력은 5V, 12V가 나오고요. 규격은 36mm 그리고 36mm. 이게 그 레이싱 드론 기체에 맞는 사이즈죠. 이 QAV210짜리 기체에 사용되는 그 규격입니다. 프로펠러는 5045짜리 쓸 거고, 날개는 3개짜리를 쓸 거고요. 역시 시계 방향 2개, 반시계 방향 2개 이렇게 필요하고, 마운트는 아까 이 FC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마운트고, M3짜리 그리고 높이는 7mm짜리 쓰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안티 바이브레이션, 그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조종기랑 수신기는 FSI6 그리고 FSIA6B라는 걸 쓸 거고요. 플라이스카이라는 회사 제품이고, 이게 조종기고 이게 수신기인데, 뒤에 B가 붙은 게 조종기의 신호가 디지털 그 시리얼 신호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고, 저희는 이제 개발할 때 요 시리얼 형태로 나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할 겁니다. 물론 이 수신기에서 PWM 6개랑 PPM 신호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쓰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GPS는 유블럭스사의 네오 M8N, 이게 가장 흔히 쓰이는 GPS인데, 강좌에서는 자동 비행을 하진 않지만 이 데이터를 받아서 파싱하고 위도 경도 정보를 받아오는 거는 강의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시면 되고요. 텔레메트리는 3D 할 거에 그 주파수 대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433메가랑 915MHz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국내에서 어떤 주파수가 허용되는지 좀 찾아봤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네, 900메가대가
비허용대고 400메가대가 허용대라는 거를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주파수를 찾아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고, 이 비허용대 주파수는 잘못 쓰다가는 그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 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허용 주파수 때여도 출력이 뭐 몇 밀리와트 이상이 되면 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은데, 여튼 저희는 뭐 낮은 출력으로 쓸 거기 때문에 허용되는 주파수 때에 텔레메트리 모듈을 사시면 되고요. 배터리는 3셀에 1500에서 2200 사이의 용량이고, 쿨롱은 30쿨롱 이상 정도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분으로 좀 큰 용량, 한 5000 정도 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용량의 배터리를 여분으로 하나 구비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설명드린 것들은 저는 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 레디 투 스카이 브랜드 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또 그 안에서 이 모델들을 검색하시면 이것들을 다 찾을 수 있고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전체 금액은 저는 200달러 정도 든 것 같은데, 요새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지금 $1가 1200원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 다 사는데 그 환율 고려해서 하면은 한화로는 수수료 포함해서 한 25만원, 26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가 앞서 이 사진에 나열되어 있는 부품들의 모델명과 제조사, 그리고 어디서 구매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참고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할 때 폭발 위험 때문에 기내 반입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세관에서 막힐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국내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FC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FC가 제가 이 강좌에서 사용할 FC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판매할 예정이고요.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역시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판매할 때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전 2.2니까 버전 1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만들었던 FC인데, 버전 1짜리는 그 F450 기체에 올릴 용도로 만든 거라 좀 부피가 커가지고 그거는 드론 교육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전 2로 새로 만들면서 좀 소형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고 코드를 이 안에 소스 코드 작성하고 펌웨어를 업로드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장비죠. ST-링크 버전 2짜리를 쓸 거고, 버전 3도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버전 3은 좀 가격도 비싸고, 버전 2짜리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게 FC의 자세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PCB 원판이고 왼쪽은 그 PCB에 부품들 다 올린 모습인데, 왼쪽 거는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이 PCB가 잘 나오는지 직접 다 손땜해서 확인하는 용도로 만든 거라 조금 지저분한데, 나중에 판매용으로 만드는 거는 PCB 제작할 때부터 다 부품까지 올려서 할 거라서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이 FC의 규격은 가로, 세로 36, 36이고 BC 모듈이랑 같은 사이즈고요. 이게 QAV210 그 기체에 딱 올라가는 사이즈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네 귀퉁이에 있는 홀에 그 마운트 연결해서 고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게 PCB의 좀 자세한 모습인데 각각 부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색깔로 조금 구분을 해놨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외부에서 연결하는 커넥터들을 의미하고요. 빨간색은 센서,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은 메인 MCU고, 이 하늘색은 표시 장치입니다. LED 표시 장치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를 위라고 한다면 가장 위에 있는 5핀짜리 2.54 피치의 커넥터가 핀 헤더예요. 이 핀 헤더가 ST-링크랑 연결해서 소스코드 작성하고 펌웨어 다운로드 할 때 쓰는 핀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조종기의 수신기인 IA6B를 연결하는 커넥터입니다. 2.54mm 피치의 4핀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GPS 연결하는 용도고 2mm 피치의 5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가 PWM이 출력되는
핀들이고, 이게 3핀이 하나의 PWM 채널이죠. 그래서 3핀씩 6개가 있어서 총 6채널의 PWM이 출력되고요. 그 중에 저희는 쿼드루터니까 이 4개만 쓰겠죠. 2개의 PWM 채널이 남아있으니까 뭐 다른 거 연결하시려면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게 3DR 텔레메트리, 무선 데이터 송수신하기 위한 그런 커넥터고 2mm 피치의 5핀으로 되어 있고요. 밑면에 디버그용 UART에서 2.54에 4핀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인베디드 개발하시면 디버그하기 위해서 어떤 뭐 PC랑 연결해서 UART로 데이터 주고받고 하면서 내부에 있는 뭐 변수의 값이라든지 어떤 상태를 PC 모니터에 출력해서 확인을 보통 많이 하죠. 그 용도로 있는 핀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핀들은 이거는 핀 헤더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패드 타입으로 여기 댐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V랑 그라운드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FC 보드의 전체 시스템에 전원 공급을 해주는 용도고요. 왼쪽에 있는 VBAT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터리의 플러스 신호를 여기 연결해주면 밑면에 있는 회로를 통해서 여기 ADC 핀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STM에서 배터리의 전압을 계산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메인 MCU, 그래서 STM32F405가 여기에 박혀있고 64핀짜리고요. 그리고 표시 장치인데 LED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베디드 시스템의 디버그 용도로 LED를 거의 항상 달아놓는데, 저는 3개를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빨간색 부분의 센서들인데, 여기에 있는 이 센서는 기압계여서 기압 고도를 측정하는 데 쓰는 센서고, 보통은 기압계는 자동 비행할 때, 자동 호버링 같은 거 할 때 이걸 쓰는데, 제 강좌에서는 자동 비행까지는 안 할 거라서 사실 이 기압계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자동 비행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우선 FC에는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강의에서는 이 기압계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는 것까지는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2개의 센서가 좀 중요한데, 하나가 6축 센서고요. 또 다른 하나는 9축 센서. 이렇게 2개고, 최근에 나오는 레이싱 드론의 FC를 보면 듀얼 자이로를 채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던데, 저도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 볼까 해서 이렇게 2개를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세 제어할 때는 이 2개 퓨전해서 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윗면에 있는 부품들의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밑면의 모습인데, 밑면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여기 있는 이게 EEP롬 해서 아마 또 개인 같은 거 저장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자세 제어할 때 개인이 필요할 텐데, 그 PID 개인을 저장하는 용도로 쓸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 로고랑 제 회사 로고가 있고 버전이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역시 지금 그 FC의 이름을 제가 못 정해가지고 우선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름을 정하면 여기에 이름을 넣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좀 큰 게 있는데, 이게 부저예요. 패시브 타입의 부저인데, 이 부저의 용도는 또 역시 개발하다 보면, 보통 디버그는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디버그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LED가 있는데, LED는 눈으로 보이니까 딱 보고 얘가 어떤 상태인지, LED를 뭐 예를 들어 센서 값을 받으면 LED를 켜라 그러면 LED가 켜져 있으면 센서 값을 받은 상태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드론은 보통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LED를 가까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 조립을 하고 나면 FC에 LED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부저를 달아놔서 이제 부저의 소리로 지금 기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아마 강좌에는 배터리의 전압이 몇 볼트 이하로 낮아지면 부저를 울려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텐데, 네, 그런 용도로 쓸 부저입니다. 그래서 디버그 용도도 있고 또 기체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용도도 같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가 있고, 또 이 부분이 그 배터리 전압 ADC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OPMP가 하나 달려있고 버퍼 회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면 뒷면의 모습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표는 좀 전에 설명드린
FC 올라가 있는 부품들의 모델명이랑 제조사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우선 MCU는 STM32F405RGT6의 이름이고 TQFP 64핀 패키지를 가지고 있죠.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제조사고요. 그리고 구축 센서, 육축 센서 이렇게 있는데, 우선 구축 센서는 아마 이 센서 이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비에노 080 혹은 비에노 085라는 파트 네임이고요. 제조사는 보쉬입니다. 보쉬가 뭐 전동 드릴 이런 것도 만들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류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쉬 센서텍이라는 아마 회사에서 만든 걸 거고, 이 센서가 조금 독특한 게 우선 얘는 구축 센서라서 자이로, 가속도, 마그네토 이렇게 다 들어있는 센서고요. 거기에 플러스 코어텍스 M0인가 마이크로 컨트롤러까지 내장되어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에 따라서 가속도, 자이로, 마그네토의 로우 데이터를 출력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MCU가 들어있어서 그 센서들 정보를 가지고 이 내부에서 쿼터니언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때는 그 쿼터니언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자세 제어하는데 쓸 건데, 이 센서를 왜 채택했냐면, 만약에 제가 이걸 안 쓰고 뭐 MPU 9250이나 MPU 6000 같은 거를 썼다면 걔는 그냥 센서 로우 데이터만 출력을 해주는 애라서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은 뭐 매드윅 알고리즘 같은 거를 써서 쿼터니언 계산을 하고 자세 계산을 하는데, 이 센서를 쓰면 그 부분을 이 센서가 대신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인 MCU에 좀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이 센서가 대신 연산을 해주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 센서에서 쿼터니언 계산된 4개의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그 쿼터니언이면 회전 각도를 계산하려면 약간의 연산이 필요한데 엄청 연산 양이 확 줄어요. 그래서 이 센서를 쓰면 조금 이 MCU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센서가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인터넷 찾아보면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드론에서 이 센서를 쓴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심지어 구글링을 해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이걸 가지고 드론을 만들어서 비행을 해봤는데 엄청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요. 근데 이 센서의 좀 단점은 쿼터니언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그 결과는 센서의 갱신 주기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400Hz로 출력을 해주는데, 근데 요새는 워낙 기술이 발전해서 400Hz는 좀 느린 속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추가적으로 단 6축 센서가 그 이유입니다. 자, 우선은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비에노 080 센서는 구축 센서의 정보를 가지고 쿼터니언을 계산을 해서, 쿼터니언이니까 사원수의 정보를 출력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쓸 거고, 그걸 가지고 이 메인 MCU에서 회전 각도 계산을 하는데 쓸 겁니다. 근데 이 센서의 출력 주기가 너무 느려서 이것만 쓰면 드론이 약간 불안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약간 보조적으로 6축 센서를 하나 달았는데, 역시 이 센서도 좀 생소한 이름인데, 근데 이 센서는 그 인벤센스에서 만든 센서예요. TDK 인벤센스인데 MPU 9250, MPU 6000을 만든 회사죠. 근데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MPU 시리즈는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제 추측상으로는 아마 이 회사에서 MPU 시리즈는 단종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ICM이라는 이름의 센서의 시리즈가 새로 출시가 됐는데, 이 센서가 MPU 시리즈보다 훨씬 더 고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레이싱 드론의 FC를 보시면 이 ICM 20602를 채택한 그런 FC가 있는데, 이게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약간 그 사용자들끼리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 MPU 6000이 더 좋다 뭐. 근데 이 ICM을 했더니 더 비행 성능이 안 좋게 나왔다 라는 글들을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그 개발자들이 아니었고 드론을 취미 삼아 날리는, 혹은 뭐 그 프리스타일러라고 하죠.
프리스타일 비행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었고, 어쨌든 저는 이 두 개의 센서를 같이 쓸 거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썼더니 상당히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6축 센서의 용도는 우선 얘는 각도를 제어를 하는데 쓸 거고요. 얘는 각 속도 제어를 하는데 쓸 겁니다. 그리고 얘가 왜 성능이 더 좋냐면, 그 다른 MPU 시리즈보다 왜 성능이 좋냐면, 나중에 데이터 시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최대 센서 출력 주기가 32kHz 라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MPU 시리즈는 뭐 1K인가 8K인가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 적어도 4배 정도 더 빨라진 거죠. 그리고 비에노 080이 출력 주기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제어를 이 ICM 20602가 좀 메꿔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각 속도 제어를 할 거고 얘는 각도 제어를 할 거고요. 그게 합쳐져서 이제 나중에 하나의 제어기로 다 들어갈 겁니다. 네, 설명이 좀 길었고, 그리고 이제 LPS22HH라는 기압계인데 이것도 픽스호크에서 쓰이는 센서는 아니죠. BMP랑 또 MS5612를 주로 썼는데, 이것도 제가 그 최근에 나오는 센서들을 제가 좀 잘 모니터링 하는 편인데, 이 센서가 기압계 중에 좀 약간 스펙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압 분해능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채택을 했고요. 역시 다 인터페이스하고 할 때 강좌에 있는 내용이고, 제조사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EEPROM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비휘발성 메모리라서 어떤 PID 제어의 개인 같은 걸 저장하는 용도로 쓸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LED는 외부 표시 용도인데 보통 디버그 할 때 쓸 거고, 부저 역시 외부 표시 용도인데 얘는 빛이고 얘는 이제 소리죠. PWM을 이용해서 주파수 가변해서 어떤 다른 소리를 만들어서 출력하고 그런 걸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온보드로 있는 빌트인 돼 있는 그런 부품들에 대한 설명이고, 그 밑에는 뭐 커넥터들에 대한 설명이라서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 외에 필요한 몇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랑 도구들, 이거는 개발할 때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좀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두기랑 납이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선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 랩핑 와이어, 그러니까 피복 전선인데 AWG22 규격보다 낮은 거, 보통 그냥 AW22를 쓰시면 될 거예요. 이거보다 숫자가 낮으면 굵기가 굵어지고요, 숫자가 높으면 굵기가 얇아집니다. 근데 단 이거보다 숫자가 높으면 안 돼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굵기가 가늘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이 랩핑 와이어는 나중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선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색깔은 빨간색이랑 검은색 각각 있으면 좋고요. 뭐 없으시면 그냥 선 색깔 하나로 다 통일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3-4cm 이상 정도 되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 2개씩 있으시면 돼요. 총, 그러니까 필요한 선의 개수는 3개입니다. 정확히는 3개고, 그리고 배터리를 쓸 거기 때문에 충전기도 있어야겠죠. 리튬 폴리머 충전기 하나 정도는 구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핀셋이나 뾰족한 뭔가 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GPS랑 텔레메트리의 커넥터를, 이게 그 시중에서 나온 걸 바로 산 거는 6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제 보드에는 요거랑 요건데 이게 지금 다 5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6핀인데 실제로 쓰는 핀들은 4개예요. 2개는 안 쓰는데 저희는 5핀으로 바꿔서 쓸 겁니다. 그리고 커넥터는 사면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커넥터만 바꿔서 낄 건데, 그때 커넥터를 분해해야 되는데 핀셋 같은 좀 뾰족한 게 필요하고요. 핀셋도 뾰족한 핀셋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 니퍼는 선 자르고 뭐 그런 거 할 때 쓸 거고, 케이블 타이는 ESC를 고정하는 용도로 쓸 거고요. 4개 이상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듀퐁 점퍼 케이블은 보통 흔히 쓰는 점퍼 케이블이죠. 메일 투 피메일, 피메일 투 피메일, 메일 투 메일 뭐 이렇게 있는데 각각 5개 이상 정도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용도는 나중에 ST-링크 연결해서 쓸 거고요. 벨크로는 이제 드론의 배터리를 고정할 때 쓸 건데, 다이소 같은 데 가셔서
벨크로 여분으로 좀 몇 개 더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이건 필수입니다. 육각 렌치 혹은 드라이버 세트. 육각은 우선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육각도 그 규격이 막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프레임 조립하는 용도로 쓸 거고요. 이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양면 테이프는 수신기랑 텔레메트리를 드론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뭐 볼트를 조여서 고정하는 게 아니고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할 건데 3M 양면 테이프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디버그 할 때 사용할 USB to UART 모듈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강의할 때 이걸 쓸 거기 때문에 FC의 데이터들을 PC에서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SB 마이크로 케이블이 하나 정도 더 있으시면 좋아요. 3DR 텔레메트리를 사면 거기에 여분으로 하나 들어있는데 그 하나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건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설명이 좀 길었죠? 여기까지가 설명이 엄청 길었네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바로 이어서 아마 영상 촬영을 할 건데 영상을 쪼개서 올릴 거라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 순서랑 그리고 STM 큐브 IDE 개발할 때 쓸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